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did happen to the last 10. I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2방연구소의 이상원 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정보들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유해 화학물질 설치 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블로그 게시글이나 혹은 이 해당 자료 검색하셔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해 화학물질 설치 검사 대상이 나옵니다.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를 마친 경우에는 설치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기존의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는 정기 수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설치 검사는 신규 최초로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의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변경이 일어나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규정 제4조를 보시면 검사 대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 제24조 2항에 따른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유해 화학물질이라 규정되어 있는 4종의 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유독물질, 사고 대응물질, 금지물질, 허가 대상 물질,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화학물질의 취급 시설의 설치를 마치고 나서는 반드시 설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기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즉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정기 수시 검사만 받으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은 설치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보면은 영업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가 있어요. 제가 전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1번 변경 허가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 증가된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 27조에 따른 영업 구분별 보관시설, 저장시설, 보관 저장시설의 총량을 더해봤더니 이게 50% 이상, 기존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가 된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허가를 받은 유해 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로 증가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신설, 증설,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 수량으로 증가된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사업장에서 받으셔야 된다. 그래서 변경 허가는 기존에 이미 허가를 받고 또 설치 검사를 받으시고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도 적합이 난 사업장이겠죠.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목에서 바목까지의 사항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하셔서 환경부에 검토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변경 신고입니다. 변경 허가하고 변경 신고를 꼭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고는 사업장 명칭이나 이런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고요. 두 번째로는 시범 생산으로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 총괄 영향 범위가 기존 대비해서 확대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확대되면 화학사고 예방관리 계획서를 다시 재제출을 하셔서 심사 받으셔야 되고, 그에 따른 영업허가, 변경 허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총괄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 하면은 변경 신고로 가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용량이 증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기술 인력을 변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인력 변동이 잦아요. 그래서 자주 입사를 하시고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기술 인력이 변경된 경우 바로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해 화학물질 설치 검사 구분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치 검사는 사전 서면 검사라고도 하고, 그리고 현장 확인 검사라고 구분돼서 두 번의 심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전 서면
검사는 검사 전에, 검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 그 전에 미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기간에 따라서 사전에 이 사전 서면 검사 자료를 검사 기관에 제출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그냥 현장 우리가 사업장 가서 확인을 할 테니 별도로 제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사 당일 현장에서 그 사전 서면 검사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검사 기간에 따라서 이것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 5조에 보면은 설치 검사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서면 검사와 현장 확인 검사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서류 심사, 서류 한번 보고 그리고 현장 확인하겠다,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전 서면 검사, 현장 확인 검사 말씀드렸으니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항에 보시면 최초의 정기 검사 별지 서식 4호부터 12호까지 검사표가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수행기관이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표 4부터 12호까지 사업장에서 이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다 별지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컨설팅 기관을 의뢰하시면은 이 별지 서식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설치 검사 항목만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조에 보시면 검사의 항목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할 건지, 그리고 그 내용,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심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부터 18번까지 그 별지 항목과 그 구성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사업장에서 설치 검사를 받으시려고 하면은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관련 기관에 질의를 해서 풀어나가시든지 아니면 유권 해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 현황표가 있고요. 이거는 별지니까 말 그대로 법으로 정해진 서식입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서식이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서식이다.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총괄표 및 그 첨부 서류인데 1번부터 수십 번까지 해당 항목이 있을 거고, 그에 따른 백데이터가 첨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그 블로그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 하단에 그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설치, 정기, 수시 검사 및 안전 진단의 방법에 관한 규정을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별표 자료도 있고, 그리고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내용, 항목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